그러면 피를 뽑아 뉴런으로 바꾼다는 건가요? 뇌 지도를 만드는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전두엽 피질 뉴런으로 변환해요. 그 부분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뇌 영역이거든요. 혈액 검사로부터요. 간단한 혈액 채취로 일반적인 혈액 검사처럼 여러분이 받는 다른 혈액 검사와 똑같아요. 여러분이 겪는 경험도 똑같아요. 혈액을 채취해서 전두엽 피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도를 그려요. 네, 전두엽 피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환자가 원래 자신의 몸에서 시험해봐야 할 여러 약물을 그것에 투여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떤 약물이 당신의 뉴런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그 약물들을 순위를 매겨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정신건강 분야의 정밀의학 회사인 뉴로케어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탈리아 코엔 솔라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탈리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로우. 탈리아, 정말 특별한 일을 해내셨어요. 사람들이 당신의 업적과 그 과정에 대해 이해하길 바랍니다. 당신이 해낸 일은 사람들이 어떤 정신건강 약물, 즉 우울증 약물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알려주는 혈액 검사를 개발한 것입니다. 제가 틀렸나요? 맞아요. 그리고 그 말은 시행착오의 요소를 없앴다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시행착오는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알다시피 사람마다 잘 맞는 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당신은 뇌과학자이시죠?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제 생각에는 이 모든 것이 정신건강 분야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보면서 시작된 것 같아요. 저도 많은 분들처럼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앓으면서 그들에게 가장 잘 맞는 약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가까운 사람들과 직업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결코 사소한 문제나 마음속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큰 고통과 고난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 정신건강 위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 단계로 진행되어 왔어요. 우선 코로나19는 많은 불확실성과 외로움, 고립, 두려움을 가져왔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정신건강 문제의 증가를 촉진시켰어요. 그 다음으로 Z세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들 중 25%가 정신질환과 우울증을 겪고 있어요. 56%가 정신건강 문제 진단을 받았어요. Z세대. Z, 미국에서는 이것이 진단이에요. 그건 만연한 문제예요. 이건 만연한 문제인데 사람들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심장, 간, 심장 질환과는 다른 질병 범주로 분류하고 있어요. 아직도 덜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낙인이 찍혀 있다는 뜻인가요? 둘 다요. 1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전히 너무 가볍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그걸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걸 이미 너무 늦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와, 이 문제는 빠르게 해결되지 않고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그냥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의학 분야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 정말 흥미롭네요. 그러면 주변을 둘러보고 아는 사람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다음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술 연구 분야로 진로를 정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당장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질병 메커니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 저는 옥스퍼드와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에서 박사과정을 밟았고 그 후에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모두 정신질환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실제로 환자들의 일상에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점에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산업계에 들어가게 되었죠. 저는 처음에 뇌전증 정밀의학 스타트업에 합류했습니다. 와, 환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보며 놀라웠어요. 그곳에서 뉴로케어를 시작할 자신감을 얻었고 현재 정신건강 분야에서 변화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어떤 것을 개발하신 건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뇌에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어요. 정신건강 분야에서 뭔가를 시도할 때 설문조사나 PT, MRI로 추측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본 것은 종양학에서는 접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생검도 할 수 있고요. 염증성 질환에서는 혈액 샘플이 있고 기타 등등 폐혈증 같은 것도 있죠. 우리가 한 일은 최근 등장한 기술을 콜롬비아에서 박사후 연구원 시절 연구했고 이 덕분에 누구에게서나 환자 유래 뉴런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학계에 있을 때 이미 초기 단계였던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로 혈액 샘플을 받아서 그것을 뉴런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혈액을 채취해서 그걸 뉴런으로 전환하는데 그게 뭐죠? 뇌 지도를 만드는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전두엽 피질 뉴런으로 전환해요. 그건 정신질환과 관련된 뇌 영역의 뉴런이에요. 혈액 검사로요. 간단한 체열, 그러니까 일반적인 혈액 검사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받는 다른 혈액 검사와 똑같아요. 경험도 완전히 똑같아요. 혈액을 채취하고 전두엽 피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정확히 지도라고 하긴 어렵지만 전두엽 피질이 어떤 상태인지 읽어낸 결과를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환자가 원래 자신의 몸에서 시험해 봐야 할 모든 다양한 약물에 그것을 노출시켜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떤 약물이 당신의 뉴런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그 약물들을 순위를 매겨요. 결국 뉴런이 활성화되어 당신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실험실에서 시행착오의 고통을 덜어주는 거군요. 맞아요. 이미 사용 중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도입 과정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출시됐고 사람들이 쓰고 있나요? 네, 오늘 드디어 많은 분들께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와, 우리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으며 이스라엘, 미국, 유럽 전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자 치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전 세계의 의사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교육시켜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그냥 정신과 의사들만이 아니라 일반 의사들도 포함되나요? 이 검사는 누가 하며 그분들은 이런 검사 가능성을 알고 있나요? 또 이건 별도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기존 의료진의 반발이 있나요? 우선 어떤 환자든 저희 웹사이트에 방문해서 검사를 주문할 수 있어요. 저희는 환자가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거든요. DNA 검사처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와, 알겠어요. 맞아요. 이제 누구나 저희 웹사이트인 neurocare.com에 접속해서 저희 검사를 주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를 의사에게 가져가서 처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떤 약을 추천하는지 요약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맞아요. 이 약이 당신에게 가장 잘 맞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이 신경세포에 가장 큰 영향을 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저희는 의사들도 찾아가요. 저희는 먼저 정신과 의사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1차 진료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물론이죠. 정신과 의사 진료를 기다리는 대기 명단이 매우 길어요. 이것이 큰 문제예요. 사람들은 예산 안에서 몇 달 내에 좋은 정신과 의사를 만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시도조차 안 하려 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이 방법은 1차 진료에서 환자 치료를 돕고 이미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는 정신과 진료 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방법의 효능에 대해서 이미 테스트해 보셨나요? 사람들이 철시도에 맞는 치료를 찾았다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결과는 어떤가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효과가 일반적인 의사보다 몇 배나 높다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들은 몇 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에요. 곧 공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환자분들이 수년간의 탐색 끝에 마침내 좋아졌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런 실제 결과들이 저희 팀 모두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찾아 헤맨 끝에요. 정말 그래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계신가요? 우선 환자 중 한 명은 19살이었고 여러 치료를 전전했어요. 와우. 정확히는 많아요. 저희에게 오는 환자 중 30%가 젊은 성인들이에요. 요즘 사회에서 너무 힘들어 하니까요. 그들은 정말 큰 영향을 받아요. 그들은 정말 심하게 영향을 받아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숫자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 이야기했죠. 56%라니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리고 14세에서 18세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자살이 가장 큰, 정말 농담 아니에요?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리고 죄송해요. 자살은 두 번째로 큰 사망 원인이에요. 첫 번째는 사고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가장 큰 질병은 정신질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 집단에 투자하고 그들이 이런 새로운 기회에 최대한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좋아요. 19살인 그 아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이미 4가지 다른 약을 시도해 봤어요. 19살인데요. 그리고 그게 나와 맞지 않다는 걸 알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약 하나마다 2~3달씩 걸려요. 그리고 약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죠.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살 여자아이가 체중 증가, 땀, 심장 두근거림 같은 부작용을 겪으면서 이 나이에 기대하는 사회적 교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학업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뜨려요. 물론이죠. 이 나이는 정말 예민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약 때문에 일주일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통계에 따르면 평균 18개월이나 걸린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 약을 시도해본 젊은 여성분이셨어요. 맞아요.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검사는 그녀에게 새로운 약을 제안했어요. 그녀는 그 약을 전에 복용해 본 적이 없어서 그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2, 3주 만에 이미 그녀의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녀는 시행착오 대신 저희 검사를 통해 얻은 결과로 인해 아주 좋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어요. 정말 놀랍네요. 전 세계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나요? 이스라엘,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요. 와.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과학자시고 뇌과학자시잖아요. 앞으로는 결국 정밀의학이 핵심이 되겠죠. 그렇죠?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걸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암이 정밀의학 분야를 이끌어왔죠. 새로운 약물의 75%가 그렇죠. 정밀의학 바이오마커는 이 약을 복용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저도 BRCA1 유전자 등 종양학의 다양한 유전자에 대해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암에서의 성공률은 50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정말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리고 그 시대가 이제 모든 다른 분야에도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암 분야는 75%이고 나머지 분야는 47%예요. 그래서 나머지 분야들도 따라잡고 있어요. 맞아요. 이제는 거의 모든 것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스타리틴이나 ADHD 약도 선택해야 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전 분야로 확장할 때가 됐어요.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저는 ADHD 분야로 꼭 들어가 달라고 간절히 부탁드렸어요. 왜냐하면 ADHD 약을 복용하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저희가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중 일부는 매우 부정적이었고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사실 아이에게 약을 먹인다는 것 자체도 이미 충분히 힘든 일이에요. 저도 몇 년 동안이나 버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잘못된 약을 먹이게 되면 정말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요. 앞으로 뉴로케어에서 그런 걸 기대해도 될까요? 네, 플로우 그 말씀은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저희가 다음으로 목표로 하는 적응증이에요. 그래서 아마 2027년이나 2028년쯤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뇌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방법이지만 이제 데이터셋을 채워 넣어야 하겠죠? 네, 저희는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뇌를 볼 수 있게 되면 그 분야의 거의 모든 적응증이 갑자기 열리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대규모로 제품화할 수 있게 되었고 결과를 내는 시간이나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에 맞는 시간 안에 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기술이에요. 그게 바로 뉴로케어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걸 적용 분야에 활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적용 분야는 우울증이고 두 번째는 ADHD가 될 거예요. 저는 당신이 많은 부모님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정신과 의사와 신경과 의사 몇 분께 신뢰를 범할 뻔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신경과 의사에게 가야 한다고 해서 제가 왜요? 어차피 다 시행착오라서요. 라고 말했거든요. 그분들은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계속 이건 시행착오라고 했어요. 저 역시 엄마로서 늘 시행착오였음을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 ADHD의 경우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느니 기다리는 쪽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물론이죠. 우울증의 경우에는 의사 진료실에서 나올 때쯤이면 아마 약을 처방해 줄 거예요. 그리고 저희 검사도 함께 처방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을 어느 정도 복용하고 나면 저희 결과가 당신의 이메일로 도착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의 시행착오를 줄여드릴 수 있죠. ADHD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걸 사용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을 들여서 자녀가 처음부터 올바른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맞아요. 굳이 하고 싶지 않죠.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힘든 일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회사를, 이 스타트업을 창업하신 거군요. 이제 당신도 사실상 스타트업 강국의 일원이 된 거네요. 여기서 일하는 게 어떤지 조금 이야기해 주세요. 다른 곳에서 하는 것보다 더 쉬웠나요? 아니면 더 어려웠나요? 여기에는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데 더 적극적인 분위기가 있나요? 여기서 창업하는 건 어땠나요?
저처럼 여기서 태어난 게 아니시잖아요. 우리 둘 다 이민자인데 여기서 일하는 건 어땠어요? 저는 훌륭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은 생명과학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어요. 정말 활기가 넘쳐요. 거긴 생명과학 박사가 많고 1인당 생명과학 박사 수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인재들을 팀에 영입할 수 있어요. 모두가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이 높거나 스타트업 강국다운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재능 있는 사람들이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 기꺼이 도전하려고 해요. 그런 마인드는 다른 나라에선 드물어요.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모두가 서로 도우며 성장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특히 예루살렘 생태계에서 시작하셨고 저도 정책적으로 그곳에 관여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메스 챌린지에서도 시작하셨죠. 그것도 초기에 참여한 엑셀러레이터 중 하나였잖아요. 저도 동의해요. 여긴 정말 서로 많이 지원해주는 생태계예요. 정말 그래요. 저희가 실제로 회사를 창업했을 때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네이션과 예루살렘 생태계의 많은 요소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어요. 먼저 훌륭한 매스 챌린지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 있었고 저희는 세계적으로 드문 바이오기브라는 독특한 공간에도 있었습니다. 그곳은 공간을 임대해 사용하는 실험실이에요. 병원 안에 있어요. 히브리 대학교의 기밧 람 캠퍼스에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다는 사실이 정말 특별해요. 이제는 전 세계에 더 많은 도시들이 생기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걸 갖게 된 걸까요? 정말 혁신적이에요. 킹 연구실이에요. 맞아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생긴 곳 중 하나였겠네요. 맞아요. 전 세계에서 손꼽히게 먼저 생긴 곳이었고 이스라엘은 이런 걸 남들보다 빨리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이죠. 이스라엘은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기회가 보이면 그걸 국민들에게 바로 제공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스라엘 혁신청에 자금을 지원받았어요. 이 모델은 창업 초기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예루살렘에 있다면 그 효과가 더 크죠. 저와 팀에 큰 도움이 되었고 위험을 줄이며 환자 뉴런을 읽는 초기 데이터를 얻어 제품 현실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언제였는지 그 순간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세요. 언제 이거다 싶으셨고 세상에 우리가 뉴런을 읽을 수 있구나 라고 깨달았나요? 계속 시도하다 우연이 된 건가요? 아니면 계획했던 건가요? 언제 이걸 해봐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걸 하기로 결심한 건 이스라엘로 이사 온 후에 약간 순진한 자신감에서 나온 거였어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대규모 데이터를 얻게 된 건 꽤 최근의 일이었어요. 있잖아요. 저는 뉴런을 읽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콜롬비아에서 5년간 수작업으로 읽었거든요. 저는 뉴런을 읽고 있었는데 과장하자면 한 번에 두세 개씩 읽었죠. 하지만 그걸 제품화할 수 있고 실제 환자들에게 실제 환경에서 그리고 충분히 많은 수의 환자들에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곧 발표할 논문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그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학회나 여러 곳에서 그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대규모로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요. 그게 언제였나요? 그게 한 6개월에서 8개월 전쯤이었어요. 정말요. 그 순간은 어땠나요? 정말 큰 안도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으니까요. 정말 많은 돈을 모으셨잖아요. 이 모든 걸 직접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걸 직접 보니까 정말 엄청난 만족감도 느꼈어요. 마침내 우리가 원하던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영향을 준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이 분야의 경쟁사가 맞나요? 이런 유형의 첫 사례 중 하나인가요? 이걸 하는 유일한 회사인가요? 저희만 이걸 하는 회사로 알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신나요. 이스라엘에선 용감해야죠. 우리가 해낸 건 도전적이었어요. 그리고 당신과 또 다른 여성분이 함께 하셨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운영하는 생명과학 스타트업이에요. 맞아요. 이것은 사람들이 정신 건강을 대하는 방식을 바꿀 거예요. 정확히 그래요.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뇌 전체에 대해서도요. ADHD 다음에는 간질 분야로도 확대하고 싶어요. 신경학은 이미 저희가 주목하는 분야예요. 저희는 이미 제약회사들과 협력해서 그들을 돕고 있어요. 알츠하이머병과 정신의학 분야에서도 도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뇌 분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또 다른 질문은 왜 우리가 정신 건강과 신경 건강을 구분하는가입니다. 왜요? 저는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당신의 간을 두 조각으로 잘라본 적이 없어요. 왜 신경과 의사나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예약해야 했는지,
그리고 둘의 차이를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곧 우리는 그 차이를 없앨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인공지능이 그게 당신을 도약하게 했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에게 뉴런을 제공하기 위해 극복해야 했던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첫 번째는 혈액을 채취해서 그것을 뉴런으로 바꾸는 생물학적인 도전 과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뉴런을 분석하는 것인데 사실 뉴런은 정말 복잡하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연결성을 읽어내고 있는 이 지도, 이 뉴런 네트워크는 인간이 그 연결성 수준을 주석달려면 수천 시간을 써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고 약물과 비교해야 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모든 약물에 대해 똑같이 반복해야 해요. 또 반복해야 해요. 그걸 3번씩 수천 뉴런에 반복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5년간 정말 많은 수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 AI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그 정도의 연결성을 즉시 판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완전히 가능하게 해줬어요. 또 변동성도 없애줬죠. 인간은 변동성이 있잖아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환자의 뉴런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즉각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엄청난 성취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많은 신경학적 문제들을 정말로 해결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제 어머니도 알츠하이머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나이가 될 때 탈리아 씨가 병을 예방할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저한테 ADHD도 해결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우울증도 해결하고 계시고 이제 ADHD도 해결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감동적인 건 당신이 단순히 한 여성이 아니라 어머니이기도 하면서 모든 걸 잘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큰 일들을 해내고 있어요. 저는 사람들을 더 나아지게 하고 치유하는 데 있어서 당신만큼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많이 알지 못해요. 특히 지금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겪은 모든 트라우마들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트라우마가 너무나 많은 시기잖아요. 일반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10월 7일 이후 이곳에서는 당신에게 엄청난 만족감을 줄 것 같아요. 당신이 실제로 군인들이나 피해자들 그리고 10월 7일 이후에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로 이주한 후에 항상 답답함을 느꼈어요. 이렇게 놀라운 이스라엘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중 많은 것들이 이스라엘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 기술들은 팔려나갔어요. 맞아요. 그 기술들은 팔려나가거나 아니면 첫 번째 시장이 미국이라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자기 나라 시장에는 들여오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일부는 소비자 제품이라 환자 삶에 큰 변화를 주진 않아요. 그래도 저는 신생아용 몇몇 기술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있잖아요. 그 기술들은 생명을 구하지만 저는 이스라엘 기술을 얻으려면 외국에 가야 했어요. 그건 제가 원했던 게 아니었어요. 저는 알리아를 했고 저는 시온주의자예요. 이유가 있어서 알리아를 했고 특히 10월 7일 이후에 이 검사가 이스라엘에서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 저에게 정말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밀어붙였고 그게 우리에게 우선순위라는 걸 확실히 했어요. 여기 보건부의 관료주의 때문에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우선순위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도 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뻐요. 10월 7일 이후로 계속된 고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글쎄요, 저는 그게 단순히 작은 도움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탈리아, 콜 하카보드, 정말 훌륭한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뉴로케어는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검사라는 점을 꼭 알아주세요. 그리고 이 검사는 예루살렘에 사는 놀라운 여성 이민자 탈리아 코엔 살랄과 뉴로케어가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